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효연 씨를 둘러싼 폭행 사건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또 다른 논란이 일면서 왕따설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포츠원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 걸그룹의 왕따 루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효연 씨의 폭행 혐의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효연 씨를 둘러싼 폭행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효연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한 남성은 지난달 30일 효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30일과 31일 양일간 두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A의 부상이 경미하고 효연의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은 일단락됐는데요. 양측이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경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이요,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고요? 네네. 한 네티즌이 올린 글 때문인데요. 예. 이 네티즌은 사건이 발생되기 하루 전인 31일 대박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어제 효연이 소녀시대의 왕따여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어떤 남자가 보고 말렸는데 효연이 그냥 자살한다고 하자 이 남자를 때리면서 어제 경찰서에 오고 난리가 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내용의 진위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효연이 경찰 조사를 받은 날짜와 2층에서 투신하려 했다는 정황이 일치해서 효연 성지글이라 불리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 글에 대한 소속사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2일 공식 보도자를 통해서 해명에 나섰는데요. 네. 소속사는 당사는 효연과 관련된 터무니없는 루머를 게재하거나 유포하는 게시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 및 검토에 착수하며 강경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도 관련 게시물을 자신의 SNS 계정, 블로그 등 기타 웹사이트상에 게재한 분들은 삭제해주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루 앞서 소속사는 효연이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기사가 보도되자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장난을 치다가 장난이 다소 과해지면서 오해가 생겼지만 이 오해를 풀고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루머가 돌기 시작한 후 보도자료의 수위를 높이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SM엔터테인먼트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면서 SM엔터테인먼트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는 왕따라는 표현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젊은 층의 지지를 받은 아이돌 그룹 내에 왕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힐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강경 대응을 통해 루머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각 언론 매체를 통해 일파만파 번지고 있기 때문에 소속사가 급히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과거에도요, 이렇게 걸그룹을 둘러싼 왕따 논란이 있어 왔죠. 네, 지난 2012년이었죠. 이때 불거졌던 티아라의 왕따설은 단순 연예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당시 티아라의 멤버들은 SNS상에서 또 다른 멤버 화영을 배제시키는 뉘앙스를 풍기는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오락 프로그램에서 화영의 눈을 찌르는 듯한 장면, 억지로 떡을 먹이는 듯한 장면 등이 편집돼 유포되면서 왕따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게다가 소속사가 화영의 탈퇴를 결정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됐는데요. 당시 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티아라는 이 사건을 겪은 후 뚜렷한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효연이 왕따를 당했다는 루머를 담은 글을 읽은 네티즌은 티아라 사태를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때문에 소속사가 루머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급하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장난을 치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단순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건이요, 또 대중의 촉각을 세우게 만드는 어떤 큰 부분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리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상파 뉴스까지 앞다투어 보도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소녀시대라는 이름이 갖는 존재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중은 이 사건에 대한 궁금증의 끈을 쉽게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해프닝성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양측의 주장이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 조사를 받은 것이다. 결국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단순히 둘만의 장난으로 경찰 신고까지 한다면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찰로서는 씁쓸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대중의 또 다른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이 남성이 효연 씨의 남자친구가 맞나요? 네, 처음 보도를 보면요. 대부분 효연의 남자친구라 이 A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주말 늦은 시간 집안에 함께 있었다는 정황 때문이었는데요. 최근 소녀시대 멤버들이 잇따라 열애 소식을 전하고 있는 터라
효연에게도 연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재 A는 연인이 아닌 지인으로 방향을 잡은 모양새인데요. 소속사 역시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장난을 치다가 장난이 다소 과해지면서 오해가 생겼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한 가지 또 의문점이 생깁니다. 애초에 해당 기사가요, 이니셜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SM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직접 먼저 효연 씨의 실명을 거론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일일 처음 이 기사가 보도됐을 당시만 해도 소녀시대의 멤버로만 돼 있었지 효연의 네. 실명이 거론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며 효연의 이름을 언급했는데요. 이후 모든 기사는 효연의 이름을 공개했고 그의 이름은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라 효연의 실명이 나오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가 실명을 밝힌 건 다른 멤버들이 오해를 받거나 괜한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중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연예계 관계자는 소속사가 곧바로 실명을 밝히고 입장을 표명한 건 올바른 대처라며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만한 소지가 있던 일인 만큼 감추기보다는 털어내고 가는 것이 맞다고 평했습니다. 네, 소녀시대가 처음 데뷔했을 당시가 평균 나이 19세를 조금 넘겼을 때였습니다. 이제 멤버들이 20대 중반의 나이가 된 만큼 걸그룹에서 한층 더 성장하는 성장통으로 삼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일게요. 지금까지 스포츠 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